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소외론이 일었던 전남 서부권에 전라남도의 달래기 정책이 일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목포 시민들이 시내버스 요금을 인하할 경우 더 많이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노선 개편과 함께 요금 인하도 고려해야 할 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역대급 경제 위기 속에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활로가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전국으로 확산 중인 소 럼피스킨병, 해남에서의 의심 신고는 음성이 나왔지만 농민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전남의 대규모 사업들이 동부권, 중부권에 집중되고 전남도청 동부지역본부까지 확대되면서 서부권 주민들의 상대적 소외감이 커졌는데요. 서남권 달래기를 위한 정책을 잇따라 발표했던 전라남도가 일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낼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에 있는 전남 동부지역본부를 대폭 확대하기 위한 전라남도의 조직 개편안이 구체화되던 지난 5월. 서남권 도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역 균형 발전에 역행한다는 반발이 잇따랐습니다. 지금 와서 실국 단위로 쪼개기식 조직 개편을 하는 것은 균형 발전에도 역행하고 그리고 전라남도의 행정 효율성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조 단위의 미래 첨단 소재 국가산단,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등 추진 중인 대규모 사업들도 동부 중부권에 집중되면서 우려의 목소리는 더 컸습니다. 몇천억 조 단위 이 공사들이 SOC 투자가 엄청난데 서남권을 살펴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동서 간의 예산 투자라든가 혹은 사업 배분에 좀 문제가 있는 거다 이거는. 심상치 않은 여론에 뒤늦게 서부권 달래기에 나섰던 전라남도. 김영록 지사가 직접 광주 영암 아우토반과 전남형 트램 등 서남권 발전 프로젝트를 잇따라 발표하며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을 거듭 약속해왔습니다. 전남 서남권의 미래 100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멋진 플랜을 이번 기회에 꼭 만들어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목포를 중심으로 전남에서 열린 전국체전 등 대규모 행사들도 치러내면서 김 지사에 대한 목포 신안 지역의 긍정적 평가는 두 달 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경제를 비롯한 여러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해 소외론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전남 서남권. 잇따라 발표된 서남권 발전 전략이 장밋빛 청사진에 그치지 않고 현실화될 수 있을지 도민들의 시선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목포시가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노선권 공영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목포 시민들은 시내버스 요금을 인하할 경우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노선 개편과 함께 요금 인하도 고려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7월과 8월 그리고 지난해 같은 기간 목포 시내버스 이용객 현황입니다. 100원 버스가 시행된 초중고등학생 승객은 29만 8천여 명에서 56만 4천여 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승객은 지난해 140여만 명에서 20여만 명이 감소한 110만여 명에 그쳤습니다. 버스 요금이 인하되면서 초중고생 승객이 급격히 증가했지만 일반인 승객은 버스 운행 중지 여파 등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인 승객도 버스 요금이 현재 1,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되면 증가할 수 있을까? 목포 MBC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49.6%가 더 자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20대는 68.5%, 30대는 52.6%, 70대 이상에서도 67%가 그럴 의향이 있다고 대답해 청년층과 노년층에게 호응을 받았습니다. 올해 7월과 8월 이용객의 여론조사 결과를 산술적으로 대입하면 일반인 승객은 59만여 명이 증가하고 수입도 17억 9,300여만 원으로 500여만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택시 요금이 오는 11월 1,000원가량 인상될 것으로 예고돼 일반인 승객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승객이 해마다 감소하는 목포시, 노선 개편과 노선권 공영화를 앞두고 시민들의 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요금 인하 등도 신중히 검토해 볼 만한 사항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경기 불안과 고금리, 해외 전쟁 여파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갈수록 힘듭니다. 역대급 경제 위기 속에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고사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데 마땅한 활로가 없다는 게 더 암울합니다. 한신고 기자가 보도합니다. 빚을 내 영업을 하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연쇄 붕괴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광주 신용보증재단에 접수된 보증사고는 3,000건. 지난해 같은 기간 1,125건에 비해서 160% 이상 증가했습니다. 보증사고 금액은 404억 3천만 원으로 지난해 162억 9천만 원에 비해서 148% 늘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로 장사가 안 돼서 빚을 내서 버텨봤는데 계속된 내수 부진과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의 파고를 이기지 못하고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위기 신호로 읽힙니다. 일은 너무 힘들게 하는데 수입은 많이 없고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나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반면에 자영업자들의 최후의 보루로 평가받는 노란우산 공제금의 지급은 늘고 있습니다. 광주의 경우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2,100여 건에 220억 원. 지난해에 비해서 61% 이상 늘었고 이미 지난해 지급 총액 215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공제금이 늘었다는 건 폐업 등 한계 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이 그만큼 더 늘어났다는 반증의 다름 아닙니다. 더욱이 광주의 경우 영세 사업자와 소상공인의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고 최근 위니아그룹의 법정관리 여파 등으로 협력업체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경영 안정이나 자금난을 좀 해소시켜주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고 정부가 적극 나서야 되는 건데 특히 자치단체 예산을 대폭 삭감시킴으로써 인해서 이게 쓰나미처럼 지금 밀려들고 있다. 7%를 넘어선 주택담보대출금리와 유가 인상,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 등 해외 전쟁의 여파로 물가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것도 영세 사업자와 소상공인을 옥죄고 있는데 마땅한 출구가 없다는 게 고달픈 현실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해남에서 소 럼피스킨병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다행히 음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여전히 걱정인 가운데 방역과 예찰 활동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일 충남 서산에서 처음 발생한 소 럼피스킨병은 닷새 만에 전국 10개 시군으로 확산됐습니다. 지금까지 30건의 의심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27건이 확진됐습니다. 전남에서도 해남에서 첫 럼피스킨병 의심 신고가 접수됐지만 최종 검사 결과 다행히 음성으로 판명됐습니다. 전라남도와 전남 일선 시군은 유입 차단을 위해 차단 방역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 사육농가 18,000호에 대해 임상 증상이 있는지 매일 전화 예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 예찰이 아주 중요합니다. 초기에 빨리 발견하는 게 중요한데 방역 홍보를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농장주가 매일 하루에 2회 이상 이렇게 이제 임상 관찰을 럼피스킨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 합동 점검반도 전남에 내려왔습니다. 약품 재고량과 장비 인력 보유 현황 등 방역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축산 농가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전체 폐기적인 이제 그거와 진행병이니까 그거는 망하는 거죠. 소 럼피스킨병 차단 방역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전라남도는 소 사육 농가의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른 아침부터 노동하는 경우가 많고 관절을 사용하는 작업이 많아 농무병을 많이 앓습니다. 한번 발병하면 치료가 쉽지 않아 예방이 최선인데요. 적절한 작업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신광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늦가을 수확이 한창인 고구마 밭입니다. 트랙터가 흙을 깊숙이 파내고 지나간 자리마다 황토빛 고구마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선별하고 골라 담는 작업은 사람 손으로 이루어지는데 작업자들 모두 엉덩이에 허리를 지지해주는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의자만 있어도 좋았는데 허리까지 견고하게 잡아주니까 훨씬 좋아요. 사용도 편하고 일이 덜 힘들어요. 밭일을 할 때 허리와 무릎이 구부러지는 각도는 130도. 하중은 체중의 7배에 달해 농구병의 대표적인 증상인 관절 통증과 허리 질환으로 이어집니다. 노지 재배 농업인과 시설 재배 농업인, 논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서 자주 발생하고 60대 이상 노인들이 환자의 대부분입니다. 농구병은 치료가 쉽지 않아 예방이 최선인데 농민들이 필요에 따라 만들어 사용하던 농작업용 보조기구가 전문 장비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엉덩이를 받쳐주는 방석과 허리를 지지해주는 보호대를 한데 묶어 무릎에 하중을 분산하고 허리를 안정적으로 지지해주는 방식입니다. 이 제품은 농어민의 무릎 건강뿐만 아니라 허리와 골반의 안정까지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착용 상태의 편리성과 안정감을 극대화시킨 제품입니다. 우리나라 농가 인구는 216만 6천 명, 이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49.8%에 달합니다. 농번기와 농한기의 구분이 사라진 농어촌에서 농구병 치료 못지않게 예방 대책에 대한 지원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해남군 송호해수욕장에서 지난 5월 발견된 고선박은 고려시대 곡물 운반선일 가능성이 높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공식 명칭이 해남선으로 명명됐습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최근 선체 내부에서 찾아낸 유물 등에 대한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유기물 연대가 11세기 초반에서 12세기 중반인 고려시대로 확인했습니다. 연구소 측은 또 이 선박의 최대 규모는 길이 13.4m, 폭 4.7m로 규모로 볼 때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굴된 고선박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추정했습니다. 전남 생활체육인들의 축제인 제35회 전라남도 생활체육 대축전이 개막식을 시작으로 3일간의 열전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대회는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등 24개 종목별 생활체육 동호인의 열띤 경쟁으로 진행되며 특히 올해는 전남, 서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60명의 서울시체육회 동호인이 수영과 농구, 족구 종목에 참가해 두 지역 간 우호 증진을 도모합니다. 목포 MBC는 베트남 국영방송 베트남 텔레비전과 어제 목포 문화방송 대회의실에서 지속적인 공동 제작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목포 MBC는 지난해 비밀의 정원, 올해 인생노포인 아시아 등 특집 다큐멘터리를 VTV와 공동 제작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한국-베트남 교류와 관련된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상호 협력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목포 문화도시센터가 오는 27일과 28일 갓바위 문화타운 일대에서 2023 목포 문화도시 문화항구 페스타를 개최합니다. 도시를 잇다 문화로 목포로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올해 법정 문화도시 2년차를 맞아 22개 사업의 성과를 알리기 위해 컨퍼런스와 성과물 전시, 문화체험,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의 막바지 흥행 열기가 뜨겁습니다. 지난 주말 관람객 900만 명을 달성한 데 이어 1000만을 향해 달리는 중인데요. 조직위는 박람회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빅 이벤트, 폐막식까지 성공 개최해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계획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2일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관람객이 9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당초 관람객 800만 명 목표치를 달성했던 지난 7일 이후 불과 15일 만에 900만 명을 돌파한 겁니다. 국가정원 내 호수정원 나루터에서는 900만 명째 관람객을 축하하는 기념 행사도 열렸습니다. 처음엔 좀 얼떨떨했는데 이렇게 큰 행사에 당첨이 됐다는 거에 정말 놀랐고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네. 조직위는 이제 일주일여 남은 기간 동안 1000만 관람객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조직위는 이와는 별도로 박람회의 대미를 장식할 최대 이벤트, 폐막식 준비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 폐막식은 새로운 시작, 더 높게라는 주제로 순천시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담은 다양한 행사들로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힘을 모아준 지역 시민들의 숨은 공로를 치하하기 위한 시민화합 행사도 함께 개최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응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감사와 위로의 장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조직위는 또 박람회 폐막 이후 박람회 연장 개방 여부를 두고도 고민 중입니다. 박람회 조직위는 박람회 폐막과 함께 박람회장을 폐장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을 꽃들이 만개해 있고 성공 개최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박람회 폐막 이후 방문객들에게 박람회장을 일정 기간 추가 개방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고민 중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너무 뜨겁게 아껴주셨기 때문에 시간은 며칠을 해야 될지 아직 확정은 못했지만 감사 개장을 며칠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개막 이후 7개월간 대장정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마지막까지 성공적인 박람회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박람회 조직위원회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내년도 전남교육청의 교사정원 2차 가배정안에서 교사정원 100명을 감축할 예정으로 나타났다며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최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교원 정원 감축 폐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며 교원 감축을 중단하고 교사 정원을 학급 기준으로 배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올해 교육부는 교사 정원을 전국적으로 2,982명 감축했고 전남에서는 351명이 줄어들었는데 내년에는 전국 초중등교사 2,500명이 감원될 예정입니다. 영국 왕립조류보호협회 소속 전문가들이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신안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왕립조류보호협회 소속 방문단은 신안군에 유치 확정된 국립갯벌 세계 자연유산 보전원 대상지와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신안갯벌을 둘러보고 심층적으로 자문할 예정입니다. 1889년 설립된 영국 왕립조류보호협회는 회원수가 120만 명에 달하는 유럽 최대 규모의 철새와 서식지 보호 환경단체입니다.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민참여단 50명이 선정돼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갑니다. 시민참여단은 신도심과 원도심 주민 각각 25명으로 구성돼 오는 28일 노선 개편안과 운영체계 개편안, 노선권 양도양수 워크숍을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 3번에 걸쳐 토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시민참여단은 토론 결과를 공론화위원회에 제출하고 공론화위원회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2월 첫째 주까지 권고안을 마련해 박홍률 시장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진도군이 도지정 무형 문화유산인 진도북놀이와 진도만가, 진도소포 걸군농아, 진도답배노래 등 6종의 공개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공개 행사는 각 문화유산별 전승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최근 지산면 진도만가와 진도소포 걸군농악을 시작으로 오늘은 조도 답배노래 공개 행사를 진행합니다. 신안군이 내년 1월 1일부터 앞해읍의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합니다. 신안군 첫 공공심야약국은 앞해읍 소재 천사약국으로 주말과 공휴일 구분 없이 365일 오후 10시부터 12시까지 앞해읍뿐만 아니라 자읍면, 안자면, 팔급면, 암태면 주민들이 의약품 구매와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해남군은 민선 8기 공약 이행 상황을 군민들이 직접 점검하는 군민평가단을 운영하기로 하고 만 18세 이상 군민 가운데 성별, 연령, 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추첨과 전화 면접을 통해 30명의 평가단원을 모집했습니다. 해남군은 군민평가단 회의를 연간 3차례 개최할 예정으로 최근 1차 평가회의를 개최해 평가단의 역할과 매니페스토 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한 뒤 조정안 건 25건을 심의했고 다음 달 2차례 평가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전까지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한낮에는 선선하지만 아침, 저녁에는 쌀쌀한데요. 일교차가 큰 만큼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을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서해안 낮 기온 목포가 23도, 한평과 영암은 24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남해안도 한낮 기온 해남이 24도, 강진은 25도까지 올라 따스하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최서남단 가거도의 낮 기온 22도가 되겠고요. 물결은 최고 1m를 일겠습니다. 전해상해 안에 맑거나 구름 많겠고요.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전 11시 1분입니다. 내일과 모레는 우리 지역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때가 쏙 비트, 새로 나온 비트캡슐은 때를 쏙 빼지 않아요. 그럼 어떡해? 쏙 비트캡슐 하나리면 때가 쏙 비트캡슐. 콘드로이친, 이젠 검증이 필요하겠죠. 어떤 콘드로이친인지 충분히 콘드로이친을 담았는지 기능성은 그건 기본 아닌가? 관절이 기억할 만하네. 이름값이란 이런 것. 관절엔 콘드로이친 1200. 타이레놀. 통증 얼마나 빠르게 잡을 수 있을까? 복용 즉시 눕기 시작해 15분 안에 빠르게 작용합니다. 효과 빠른 진통제 타이레놀. 일상과 일상 사이를 열다. 산타페. 다우니. 첫날의 생활을 닮은 향기가 7일 내내 은은하게. 다우니 생화향기 컬렉션. 7일 내내 생활을 닮은 향기. 다우니 생화향기 컬렉션. 안 나와? 아직도 차갑네. 답답하지? 온수 나비행 기술을 써봐. 압도적으로 빠른 온수 속도. 국가대표 컨덴싱. 경동 나비엔. 안마의자네? 의료기기예요. 마사지를 해주잖아. 허리, 목, 추간판 탈출증 치료를 위해 견인하죠. 마사지부터 허리 추간판 탈출증 치료를 위한 견인까지. 홈헬스케어 의료기기 메디컬 팬텀. 탈모 판시들에게 물어보세요. 좀 빠지긴 했는데 괜찮겠죠? 시작부터 드셔야죠. 여자도 괜찮나요? 남자 여자 다 괜찮아요. 효과는요? 괜히 밤매이겠어요. 덜 빠지게 굵어지게 풍성하게 탈모엔 판시들. 오늘부터 통성. 다이슨 에어 스트레이트. 젖은 모발에 드라이와 스트레이트를 동시에 가열된 플레이트 없이 바람으로 투인원 기능으로 빠르게